오늘의 마지막 발표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건 선생님이시고요. 전국대에 계시고 그 발표 제목은 천부경에 담긴 민족의 기억과 별자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천부경을 처음 접한 거는 제 친구 만화가가 천부경을 좀 해독해달라고 해가지고 처음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천부경 해석하고 저의 해석하고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존의 해석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천부경에 관련해가지고 우선 이제 이 저술 시기 먼저 추정을 해봤는데 이 각골 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각골 문자로 돼 있는데 이게 은왕조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천부경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북두칠성 자리를 가지고 하늘의 그 전체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는 원리를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은왕조에서 북두칠성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두병 자리가 어디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그 계절을 구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천부경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계절별 별자리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기존의 해석은 천부경을 갖다가 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해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고, 그러니까 천부경이, 그러니까 추정은 그냥 은왕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천부경 뭐 유래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묘양산의 석벽에서 이렇게 개연수라는 분이 그걸 갖다 탁본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추정을 해봤어요. 왜 묘양산에 그 탁본이 있을까? 중요한 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소격사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이 소격서가 천신제를 지내는 관청이었는데 그게 1518년인가 조광조 시대 때 없어져요. 소격서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조선시대가 제후국으로 전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자만이 천신제를 지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제후들이 천신제를 지내면은 영무죄로 해가지고 천자가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제후를 멸해버리는데 조선이 천신제를 주관하는 그 관청의 한 부서를 없앴다라는 거는 제후국으로 전락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천부경이 그 이후에 그 천부경이 그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아마 기존 집권 세력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을 것 같고 제 추정은 그 시기에 천부경을 갖다 탁본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제 추정이에요. 그건 이제 정확하지 않고,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그 탁본을 보고 탄소 측정해보면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운동에 이제 천부경을 이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조선시대가 그러니까 외세에 침입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천부경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걸 종교화 시킨 사람들의 주장은 기존의 제후국으로 전락했던 그런 게 천부경을 갖다가 경전으로 삼으면서 민족의 새로운 어떤 자긍심을 건설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종교화되고 또 그 외세에 뭐 저항하는 어떤 하나의 형태로 이제 천부경이 작용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천부경을 제대로 풀었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푼 걸 이제 몇 가지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천부경의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천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수수께끼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천지인을 가지고 뭐 학자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만든 사람은 뭐 천의 의미가 뭐니 뭐 인의 의미가 뭐니 지의 의미가 뭐니 해가면서 이제 홍익인간하고 연결시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도대체 저는 그런 소리가 뭔지 모르겠고 단지 이제 천문학적으로 천지인이라는 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하늘이라는 게 이제 그 천문 현상을 관찰을 할 때 그 천하면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 그 다음에 지 하면은 그러니까 태양이 그냥 중간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이는 중간 정도 있을 때, 지 하면은 태양이 맨 그 하단에 있을 때, 그러면은 계절별로 태양이 제일 높이 뜰 때가 여름이고, 계절별로 제일 그 저기 동지에만이 태양이 제일 낮게 뜨고,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은 태양이 중간에 있거든요. 천지인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하늘의 운행을 알려면은 기준 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북두칠성이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거 이제 저기 천문학에서 그 10간 체계하고 12지간 체계하고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었어요. 이걸 이제 그 역법을 만들면서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전웅력 해가지고 태초력이 만들어지는데 옛날 김운둔갑이니 유기민이 뭐 태을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천부경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한 저기 김운둔갑 그때에 만들어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 자체에서 그 지간, 그러니까 황도길,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길이라는데 그 길에 있는 별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내용은 봄, 여름, 겨울의 그 별자리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각의 천은 여름이고 지는 겨울이고 이는 가을하고 봄인데 왜 가을을 제외시켰냐? 그러니까 가을의 하늘에 보면은 가을 하늘의 별자리가 그 페가수스 자리라고 천마 자리라고 해가지고 사각형의 별자리가 뜨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북두칠성하고 거의 흡사를 해요. 옛날 고인돌 저기 유적지를 보면 북두칠성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인돌 소개한 거 보니까 그건 고인돌이 북두칠성이 아니고 이건 페가수스 천마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태을천문자에 을자 비슷해가지고 그 태을천문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걸 빼놓고 나머지 이제 식간에서 길을 빼놓고 하면은 이제 9개 별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천부경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이렇게 세 단계로 잘라버리면 그게 이제 처음에 북두칠성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고대 사람들을 그러니까 김운둔갑 할 때 원래 구성론을 해가지고 북두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별자리가 미세하게 보이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동양 사람 눈에는 찢어진 눈에서는 그게 잘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해보면은 571이라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별자 기준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준별 가지고 하늘을 관찰을 하는데 저녁 때 그러니까 초저녁에 관찰된 기준별하고 12시에 그러니까 자정에 관찰된 기준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관찰하는 기준별이 서로가 3개가 틀려요. 그거를 가지고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태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절별 별자리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제 천부경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은 이거는 이제
사마천 사기의 청간서에 그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천부경은 이거 사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천부경 자체 내용을 그냥 이게 해석을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천부경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뭐냐면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할 때 앞을 갖다 기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의 시작은 하나로 하지 않는다.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양을 찾을 때 북두칠성의 571을 가지고 찾는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3개가 되는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끝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준이 3개로 해가지고 초저녁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가고 그 얘기를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석상극 무진본. 상극으로 쪼개야 근본은 다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기준별을 3개로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리, 일삼. 하늘의 기준은 첫 번째요. 땅의 기준은 두 번째요. 사람의 기준은 세 번째라. 요때는 이제 또 구성으로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야 571이 나와요. 뒤에. 그 다음에 하나를 보태면 10인데 어찌 없는가. 삼태기처럼 3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가마솥에다가 불을 뗀 다음에 재를 쳐낼 때 삼태기로 쳐내거든요. 근데 삼태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각형 모양에다가 옆에는 삼각형 나오고 뒤에도 삼각형 나오고 옆에도 삼각형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모양을 이걸로 사람들은 이걸로 옛날 사람들은 형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와가지고는 도시화되고 전혀 그 생활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삼태기처럼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봄에는 삼각형, 대삼각형이 나오고, 여름에도 대삼각형 나오고, 가을에는 사각형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대삼각형 나오고, 하늘에 보면은 별자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삼태기하고 그러니까 생활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거는 뭐냐면은 대삼각형이 크게 나오는데 별자리에 그 옆에 세 별이 이렇게 딱딱딱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온 자리에 세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봄별에 이제 대삼각형 바로 옆에 이제 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심성에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별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름별은 이제 백조 자리에 하고 이렇게 대삼각형에다가 바로 옆에 이제 독수리 자리 옆에 세 별이 땅땅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천이삼이고 지이삼이고 인이삼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대산악육이라는 건 뭐냐면 큰 삼각형과 같이 붙어있는 세 가지 별. 그럼 삼합이잖아요. 이게 생, 7, 8, 9. 보통 이게 계절별로 초저녁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삼사, 성항, 571. 3사로 운행한다라는 거는 대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계절 전체를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71이라는 건 북두칠성 571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묘연, 만왕, 막내. 그러니까 묘하거나 만번 가고 만번이 와도 그 원리 자체가 변하지 않고 변함을 없이 근본이 움직이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본 마음은 태양을 근본으로 삼아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태양을 찾는 방식이란 말이죠. 더 빛나는 사람 중에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이거는 이제 뒤 인문학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종교화 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하늘의 별자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의 내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천부라는 거는 사실은 천부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용의 눈인데 북두칠성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시기는 우리 그러니까 작은 구음 자리가 북극성이 아니에요. 이때는 용 자리 세 번째 별,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 별, 그러니까 북두칠성에서 3번하고 4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 4칸 정도 가면은 거기가 그 북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원전 한 3000년경에 거기가 이제 그 북극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요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아마 일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2000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이 지축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걸 갖다 섭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그러니까 2만 년 걸리고 요걸 이제 별자리 하나 옮기는 데 한 2000년 정도, 120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0년 후에는 저기 어디냐 백조 자리에 지금 북극성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천부경에서는 그런 원리들이 그런 건 없고 단지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추정컨대 하늘의 운행을 그냥 그 식간 체제로 많이 했다면은 식간 체제라는 거는 그 하늘에,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밤하늘에 보면 그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명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갑기가 뭐 저기 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행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 없이 밤하늘에 1월달서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계절별로 쭉 보면은 갑이라는 거는 사자자리를 우리 눈으로 보면은 갑자가 그 보일 거예요. 그 사자자리를 쳐다보면은 저도 그 천문도 이렇게 별자리 찍어놓은 걸 보니까 갑으로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을은 큰 금자리가 을자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병은 용자리에다가 작은 금자리에 오면 병자로 한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은 백조자리 정자 모양이 나오고, 무는 복수리 자리가 무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기는 천마 페가수스 자리가 그대로고, 그 다음에 경은 페르세우스 자리가 경자 모양이에요. 우리 한자로. 그 다음에 신은 황소 자리하고 저기 마차부 자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딱 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입자가 보고, 그 다음에 그 황소 머리로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십자로 보면은 보고, 오리온 자리는 땅땅땅 삼태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개 자리는 쌍둥이하고 개는 쌍둥이하고 개 자리하고 합쳐놓으면 개자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하수가 하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하수가 기준이 되면은, 그러니까 하늘의 밤에 은하수를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양둔이라고 하고, 요걸 지문두갑에서는 음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법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걸 추정을 해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황도길이 없을 때 이 체계가 이제 김문둔갑 체계인데, 역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황도길을 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갖고 12자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적도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간이라고 하는 그 12자리는 언제 이게 화됐을까 추정을 해보면은 우왕이, 그러니까
요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우왕이 신우비, 그러니까 형산의 신우비 나올 때 이때 역법이 뭔가 안 맞아가지고 우왕의 뭐 아버지 곤한테 별자리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라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저기 그 서경에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못 맞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12지간을 만들어 놓은 황도끼를 찾아내요. 그리고 두 가지 결합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태추력이 나오는데, 근데 태추력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한당고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성이 그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오성이 별자리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기가 1171.75년인데 이 오성이 취합이 될 때 그 태초의 전욱이 그 역법 체계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나와요. 근데 이 오성이 취합을 했을 때가 기원전 104년 한나라 무제 때 낙화객이라는 사람이 혼천지구이, 그러니까 뭐 저기 장영실이 뭐 이래가지고 재현했다라는 거 최초에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오성이 있는 걸 갖다가 저기 모여는 걸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태초갑자라 해갖고 태초력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오성의 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하고 더하면은 이제 이 전욱이 역법 체계를 언제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추정이 가능해요.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추정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문헌이 들쑥날쑥 안 맞아. 예를 들어 서경에 보면은 요 나라 순나라 임금하고 대화를 하는데 혼천이를 가지고 뭐 하늘의 운행 원리를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마천이 그냥 편집하고 그냥 그 당시 그 저기 낙화경이 만든 업적을 갖다가 그쪽에다 집어넣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기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십자 밑에 받침 십자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황도하고 뭐 이렇게 적도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천문 기구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관찰을 한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 나왔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0년, 3000년 경도에는. 그러면은 이게 전욱이 그 태초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의 추정이라는 게 이거 더하면 1275.75년 요거 아니면 한 번 더 더하는 거. 그 2400 뭐 한 47년인가 8년인가 요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문헌하고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분명히 우리 동양의 그 달력 역법 체계는 분명히 오성이 모았을 때 그걸 자꾸 그 역법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체계하고 그 자축인묘 진사 그러니까 그 황도길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달력의 추정이 이거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언제 시기냐면은 그 은나라 시기예요. 은나라. 그러면 은나라 시기에 만들었을 가능성들이 커요. 근데 중국의 자료를 보면은 이때는 이제 황제 손자가 뭐 저기 태초에 뭐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황제가 한 기원전 한 2500년 정도면은 여기서 손자면 한 100년 더해버리면 30년씩 해가지고 손자니까 그러니까 손자라는 게 그냥 자식이 아니라 후손도 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100년은 2500년 정도가 이제 황제하고 치우하고 싸웠을 때란 말이죠. 근데 황제하고 치우하고 싸웠을 때가 이제 김은둔갑 체계예요. 이때는 저기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간으로 쓰고 지간은 뭘로 썼냐면은 주로 그 사람들의 명리학, 그러니까 이 계절별로 농사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계절별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사람 운세가 뭐 여름 되면 활짝 피고 뭐 가을 되면 좀 구부러들고 뭐 이런 식의 그 명리학 체계로가
그러니까 유기물로 해가지고 그건 따로 명량 체계로 나가고 천문으로 관찰하는 거는 태을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문등갑밖에 없었거든요. 기문등갑은 주로 이제 병술로 썼었는데 이제 전쟁 일으킬 때 천문이라는 거는 뭐 화공도 하고 뭐 수공도 하려면은 천문을 알아야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 시기에 딱 이렇게 하면은 요때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냥 여기서 한 100년 전에 요때가 이제 전욱이 만들어진 거라고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거의 황제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상나라 그러니까 하나라 전이란 말이죠. 하나라 때 그 우왕 신읍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자축인무 진사해 갖고 음양할 때 음감 먼저 그러니까 지지를 만드는 건데 논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천부경 체계 자체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거는 그 뭐냐면은 태양이 가는 황도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태양의 위치를 보고 계절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뭉뚱그려서 잘라주는 내용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는 저기 뭐냐 별자리를 가지고 뭐 강수나 비 오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치수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치수를 하려면은 그 황도길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왕 그러니까 하나라 때 그걸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결국은 이게 이제 태추력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부경 자체는 사실은 이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민족 그러니까 종교처럼 어떤 경전으로 이렇게 떠받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교양 수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교양 수준의 내용이지 여기에다가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다 붙이고 그걸 종교화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저기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이해를 해주겠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천지인이 어떻고 저렇고 떠드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저는 저기 천부경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가 안 되고 별자리는 이게 이제 천문도 전체인데 여기 대삼각형 하나 여기 북두칠성에서 이 끝자리를 이렇게 따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그 대각성이라 가지고 그 목동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스피카하고 처녀자리가 있어요. 이걸 각항이라고 각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자자리의 끝에 요거하고 이렇게 하고 대삼각형이 딱 보여요. 봄에 되면은. 근데 여름에 되면은 이게 저게 백조자리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저기 뭐냐 이게 백조자리하고 저기 이게 저기 뭐냐 직녀성하고 그 요걸 갖다 견우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동양 저기 뭐는 요걸 견우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름별의 특징이 뭐냐면은 견우하고 직녀하고 만난다는 그 설명이 있잖아요. 7월 7일 날 음력에 되면은 근데 만나요. 사실 이렇게 은하수길 사이에서 만나는데 7월 7일 날 어떤 천문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되면은 이 자리가 먼저 떨어져요. 없어져. 그리고 직녀만 남아요. 근데 새벽녘에 이쪽 겨울별에 청남성이 떠올라요. 이거. 이게 떠올라오면은 데이트하다가 한밤중에 데이트하다가 새벽에 만났다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 설화 체계에서 이때 막 눈물이 흘려갖고 비가 내린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천문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동양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우기를 알릴 때 청랑석이 떠오르면은 그 이집트에서는 신년이 시작하고 한 달 동안은 저기 축제를 뭐 하면서 놀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경작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 체계거든요. 이거는 어느 지방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문 현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근데 천문 현상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 사자자리, 이 사자자리를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헌원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놓고 그냥 이건 지금 서양식으로 그려놔서 그런 건데 동양식은 너무 자세하게 세 개로 잘라놨어요. 혼천지구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천상 분야 열차도 보면 너무 자세히 잘라놔가지고 우리가 그냥 별자리 그냥 밤하늘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보면은 아마 글자가 보일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은하수 이 중심으로 갑, 을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여기가 무, 그 다음에 기, 여기가 신, 아니야 무, 기, 경, 신, 여기 임,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합쳐갖고 개. 그러면은 명리학에서 주장하는 뭐 이게 뭐 그 오행으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더니 1월, 2월은 갑이 이게 이제 이 사자자리가 항상 그 초저녁에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2달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운행이 돼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동쪽 하늘을 보면 어느 별이 올라오느냐는 그 천문양상에서 그냥 갑을경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여요. 이 글자대로 사고를 하고 동쪽에서 어느 별이 뜨는 것만 보면은 몇 월이냐라는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삼각형이 어떤 모양이냐를 가지고 이게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천문도를 놓고 예, 우리나라 저기 그 천상 분야 열차 그거는 너무 세세하게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관에서 뭐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쪼갠 건데 그냥 거칠게 그냥 교양 수준으로 해서는 천부경 내용 정도면은 교양 수준의 하늘 전체 별자리를 그냥 꿰뚫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천부자리라는 건 사실 이거예요. 용의 눈. 근데 이 용의 눈은 어떤 식으로 찾냐면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한 다음에 이 세 개를 갖다 북두칠성 1, 2, 3으로 딱 맞춰요. 이렇게. 그래갖고 따라가면 그 두 자리가 딱 있어. 근데 이 용자리를 보려면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을 뻣뻣하게 하면은 이게 그 동물이 서로 싸우다가 뭐 개들이 막 싸우다가 지면은 고개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자리를 보면은 아마 기가 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문을 가리킬 때 먼저 용의 눈 먼저 찾는 거를 가리키거든요. 그래 이 별을 많이 보면은 그 사람의 기가 이제 세진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용의 눈을 보게 하면 저기 뭐냐면은 이거 한 5분 쳐다보면은 진짜 목이 아파가지고 뭐 저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다른 별하고 유난히 틀린 어떤 기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에 관찰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역법 체계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산술이고 진짜는 옛날 사람들은 진짜는 하늘의 별자리에 별을 쳐다보면서 그 별자리의 그 기운을 자기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뭐 모든 식물들이 햇빛을 가지고 에너지를 받듯이 별을 보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천부경도 사실은 이 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 5, 여기가 6, 7, 그러니까 여기 별 하나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7인데 그래가지고 5, 7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태양을 찾는 거란 말이죠. 이거 딱 이 내용 하나 그냥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양 정도 수준으로 나온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그러니까 뭐냐면 별자리 해가지고 계절별로 이렇게 그 1월, 2월, 3월, 4월 어떤 식으로 뜨는지 그걸 이제 자료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기 질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질문을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처음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럴 거예요, 아마. 학계라고 네.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천부경 공부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예. 그거 먼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처음 그 별자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독창적인데 또 잘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보일 수 있죠. 저기 뭐야, 예. 질문 있으면 한번 그러면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몰라가지고. 네. 얘들아, 그 저기 텍스트가 이 텍스트 해석하는데 단지 사람들하고 틀린 건 이거 끊는 거, 요 거무, 어찌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요걸로 해석한 거. 외에는 저기 나머지는 거의 사람들은 또 이걸 끊어가지고 이걸 갖다 이를 여기다 붙이던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571이 가장 중요한 그 천문을 북두칠생 571을 알고 그걸 따라가지고 봐야만 이 전체 내용이 다 딱 일치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뒤로 해놓으면 이건 못 푸는 사람들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논리상 다 그 뭐 하늘 전체 그냥 계절별로 별자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천문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그 요즘에는 구글에 스카이맵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한번 보면은 그 스카이맵을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기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도 자기가 보면은 그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럴 것 같다. 그 괜히 그냥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에 나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신비가 네. 풀리는 거네요. 네. 지금 해석하신 게 최치현 씨 해석. 네? 최치원. 최치원 씨는 아니에요. 최치원 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교화되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천지인을 가지고 무슨 저기 홍익인간하고 연결시키는데 도대체 홍익인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익자가 그 뭐냐면은 사람을 갖다가 많이 그러니까 익자가 그 쟁반에다가 음식을 많이 쌓아놓는 게 익자인데 그러면 결국은 가을에 지주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저는 사회과학자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를 정의롭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게 무슨 새로운 무슨 당군 신안이 뭐니 해가지고 그건 황당무계한 소리인 것 같고,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당군을 이렇게 강조하고 뭐하고 하는 건 그냥 그것도 내용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 살고 그냥 이런 교양 수준 이야기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신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별자리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최치원이 그걸 갖다가 이제 당나라 때 이 사람이 그 육두품 정도가 돼가지고 진골 성골 해가지고 그 밑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당에 가요. 그 가가지고 무슨 과거급제 한 게 아니라 돈 주고 벼슬 타는 걸로 들어봐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어떤 식으로 관료를 못 만드니까 너 시 좀 적어와라 하니까 이제 한 2년 동안 돌아다니면 시를 적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황소난 해가지고 해가지고 황제가 했다고 하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마치 유학생처럼 떠들고 대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유학 생활을 해봐가지고 그게 이제 신비롭게 해가지고 무슨 위대한 학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학자적인 어떤 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교양 수준, 그 당시에 그 정도 나온 텍스트를 몇 권 읽고 교양 수준으로 했는데 이게 마치 그 사람이 해석한 게 무슨 크게 무슨 해석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종교화되고 이상하게 되고 신비화되고 천부경 내용 자체하고 관련 없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을 수 있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시는 어쨌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별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새로운 것 같고 직관적으로는 하여튼 연구 가치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아, 저도 정말 글자를 알고 싶었거든요. 너무 궁금해. 천부경, 저는 역사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 뽑아다 보니까 글자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천부경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천부경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연한 게 인터넷입니다. 정말 지금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박사님 같은 분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안 됩니다, 현재는. 의식 수준이 돼요, 다. 네, 그래서 아니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자르라고 할 때 목 자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더 의식 수준이 안 돼서 어차피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 새로운 이론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 혼자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정말 고맙다고. 이제 감사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입니다. 질문은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독창적인 해석을 자꾸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검증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이 있어요. 예, 그 예. 천문연구원에서도 이런 해석을 못 해내더라고. 그 왜냐면 천부경에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있어요. 그 팀이 있어요. 연구팀이 있는데,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가빌병정 해가지고 하늘의 별자리에서 찾잖아요. 저는. 예. 그리고 또 해석을 그런 식으로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맨 이제 뭐 중국 문헌에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도장이라는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이제 도교에서 네. 그 문헌. 그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잘 됐네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선생님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쪽에서 좀 고맙게 전문적으로 생각해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안 하고 있어야지 선생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너무 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죠. 선생님이 관심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초대 천문대장, 천문학장 원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아까 방금 박사님 얘기했으니 그분 얘기하는 박사님. 네, 앞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또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해석한 거를 보면서 앞 세대들이 그러니까 앞 세대죠, 뒷세대인가? 뒷세대들이 연구를 또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면 이제 논란이 일어나겠죠. 기존에 이제 해석했던 사람들이. 예,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잖아요. 네. 나가니까 근데 이게 뭐 10년 후, 20년 후에 또 누군가 볼 거고 100년 후에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귀한 연구를 이렇게 여기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존경심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